네, 이번에는 이제 그 지방선거의 과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선거 과제는 이제 민주주의 세력, 친민주당이죠. 민주주의 세력의 과제와 진보 진영의 과제 이렇게 둘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민주주의 진영의 과제를 보겠습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민주화 세력은 이제 그들이 원하는 수구 보수 세력을 퇴출하려면 이 수구 보수 세력이 이 재집권할 수 있는 구조적인 장치인 양당 독점 체제를 깨야 된다는 겁니다. 양당 독점 체제가 아니라 진보, 중도, 온건 보수, 수군행전 이렇게 사자 구도를 만들어서 이 진보, 중도, 보수가 서로 경쟁을 하면서 정권 개최를 하지만 수군행전 세력, 극우죠. 유럽 붙이면 나치죠. 이들 세력은 퇴출시키는데 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개의 정당만이 집권할 수 있는 양당 체제죠.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래서 두 당은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서로를 이제 그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지자들이 격렬하게 대립합니다. 미국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은 아주 격렬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두 정당이 사이좋게 권력을 그대로 장악하는 거죠. 이번에 민주당이 떨어졌으면 한 정당에게 계속 권력을 주지 않는 속성이 유권자였기 때문에 다음에는 민주당이 당선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돌아가면서 권력을 장악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수구 보수 세력이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중도 보수 민주당을 계속 특정 정당만을 계속 지지할 수가 없겠죠. 그거는 독재가 되니까 일반 국민이 그렇게 특정 정당을 독재하도록 선거에서 지지할 리가 없습니다. 실증이 나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이제 책임 정치의 원칙상 특정 정당이 장기 집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양당 체제에서는 수구 보수와 중도 보수가 번갈아 가면서 집권하기 때문에 정치 체제에서 수구 보수는 퇴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양당 독점 체제에서는 그 둘 중에 하나가 선거에 승리하려면 유권자의 과반수 수준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 다수 50% 수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두 당의 노선은 국민 다수의 평균적 의견을 중심으로 유사해진다는 겁니다. 두 당이 예를 들어서 공산당하고 민주주의 정당과 같이 너무나 극렬하게 차이가 난다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계속 민주주의 정당이 당선되겠죠.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공산주의 정당이 당선될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공산주의 정당에 대해서는 그 집권할 수가 없겠죠. 자본주의 내에서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도 보수와 수구 보수, 즉 국민 다수의 자본주의 체제 내에 순응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에 순응하는 국민 다수의 의견을 중심으로 중도 보수와 수구 보수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자본주의 보수 양당 체제 안에서는 외교, 안보, 경제, 복지의 근본적인 차이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본가에게 유리한 그 엘리트 정치가 본질적으로 유지된다는 거죠. 얼핏 보면 차이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말로는 이제 그 민주당이 혁신이라든가 개혁이라든가 남북 관계 개선을 주장하지만 실제로 진행되는 것은 찔끔찔끔이죠. 문재인 때 세 차례 남북 순회회담을 했지만 실제로 진행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수구 보수도 실제로 다수의 지지를 받는 사안에서 무상급식 같은 경우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에 반대했다가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무상급식을 찬성했잖아요. 이와 같이 다수의 지지를 받는 개혁 사항에 대해서는 중도 보수도 결국은 그 개혁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제일 민감한 게 외교안보 정책이죠. 외교안보 정책. 겉으로는 반대되는 것 같지만 반대되는 말을 하죠.
그렇지만 친미 종속이라는 결과는 똑같다. 정책의 결과는 차이가 없다. 민주당은 우리는 잘하려고 했는데 미국으로부터 독립하고 미국으로부터 군사주권을 회복하려고 했는데 현실상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친미를 하고 수구보수는 아예 대놓고 아직 군사주권을 회복할 때는 아니다. 스스로 승리하는 이 정도의 차이라는 겁니다. 이래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같은 양당제에서는 자본가 그 엘리트 정치인들이 중도 보수와 수구 보수로 나눠서 유권자와 지지자들을 좀비처럼 줄을 서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낮에는 자기들끼리 싸우지만 밤에는 건배를 하면서 엘리트들이 권력을 그대로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럽이나 중남미에서는 이와 양당 체제가 아니라 4개 이상의 다당제를 하고 있는데요. 통상 진보, 중도, 온건 보수가 서로 경쟁을 하지만 극우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는 연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우 세력, 한국의 수구 보수 세력은 집권하기 힘들다는 거죠. 다당제에서는. 결국은 중도 보수와 수구 보수의 2개의 선택지보다는 4개의 선택지가 있을 때는 극단적인 극자나 극우, 극단적인 세력을 배제하면서도 책임 장치가 가능한 온건한 진보와 온건한 보수 사이에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죠. 올해 프랑스 선거에서 3위를 차지한 좌파의 멜롱성이 결선에서 극우 르펜에 공식적으로 반대하면서 결과적으로 마크롱의 중도 보수 마크롱의 당선에 기여했다는 거죠. 반대로 2012년에는 사회당의 올랑드가 좌파와 민주주의 세력의 지지를 얻어서 이 정권 연장하려는 중도 보수를 극복하고 또한 갑자기 급부상한 수구 보수 르펜도 극복하면서 당선됐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자 구도에서는 온건 보수와 온건 보수, 온건 진보, 그러니까 극자와 극우를 뺀 나머지 그 좌파와 보수가 온건한 범위 내에서 권력을 주고받을 수 있다. 한국도 다당제라면 안철수, 유시민, 원희룡 이런 사람들은 온건 보수로서 제3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겠죠. 지금은 그것이 안 되니까 수구 보수 편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온건 보수가 제3의 세력을 형성한다면 이번 선거에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려는 유권자에서는 수구 보수가 아닌 온건 보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철수나 유승민, 원희룡 같은 이런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온건 보수지만 정당으로서 제3정당으로 총선에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려면은 윤석열 수구보수를 찍는 방법밖에 없다. 이게 양당제에서 바로 수보수가 살아남는 법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양당제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식되었냐? 사실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식민지 한국과 일본의 보수 양당 독점 체제를 이식시켰죠. 미국은 이제 그 루즈벨트 시절에 원자폭탄 투하 계획을 했고, 그다음에 그 이제 트루만 시절에 실제로 그걸 실행했는데 이유는 본토 상륙에 따르는 미군의 피해를 줄이고 소련의 참전 전에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러한 승리 이후에 패전국 일본과 그 식민지인 남한을 점령을 해서 이제 군사정부를 실시했죠. 결국 이 당시에는 이제 그 일본과 남한은 그 미국의 식민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메가더가 점령군 사령부가 군정을 실시했고 한국에서는 이제 하지가 점령군 사령관으로서 군정을 실시했습니다. 이 두 나라에서는 전부 다 미국이 헌법 제정에 관여하는 방식으로 그 미국식 정치 체제죠. 친자본주의, 보수, 친미 독점 체제, 승자 독식 체제, 소선거구제죠. 다만 일본에서는 이제 천황제를 유지해 달라는 일본의 항복 조건에 따라서 대통령제를 하지 못했을 뿐이다. 본질적으로 보수 독점 체제를 했다는 거죠. 남한에서는 이제 미 군정과 한국 전쟁 시기에 진보 계열이 제거된 후에 이러한 민주당과 자유당이라는 친미 보수 독점 체제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그
미 군정에 의해서 사회당과 공산당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유당과 민주당의 양당 독점 체제가 자리 잡고 이것이 이제 1950년에 양당이 통합함으로써 보수 양당 독점 체제는 일당 독재 형태로 극단적으로 구조화되었다는 겁니다. 몇 차례를 제외하고는 자유민주당이 오늘날까지 보수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죠. 다만 자민당 내의 계파 간의 권력 교체 형태로 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 내의 계파 간의 권력 교체든 간에 일본 자민당의 계파 간의 권력 교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유사한 형태로 되고 있다는 거죠. 한국과 일본의 정치제의 특징은 이제 결선 투표가 없는 대통령제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뽑을 때 1인 소선거구제, 그리고 정당연합이라든가 선거연합을 공식적으로 못하도록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제가 미국은 전혀 없죠. 한국도 원래 없었습니다. 한국도 없었는데 박정희 때 여당 독재를 보장하기 위해서 위신정신회라는 임명직 국회의원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 일부가 오늘날 이제 극소수의 비례대표제로 남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비례대표제도 거대 양당이 대부분 독식하는 구조로 있어 왔다는 거죠. 이러한 미국식 정치 체제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순수한 대통령제는 이제 49개국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을 제외하면 대부분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대통령제를 하더라도 중남미 국가 여러 나라에서 결선 투표와 정당 연합 혹은 비례대표제를 인정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는 양당식 소선거구제에 결합한 미국식 대통령제는 아마 미국이 세계에서 유일하다.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OECD 회원국 중에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이제 한국, 미국, 칠레, 멕시코입니다. 칠레, 멕시코. 근데 칠레, 멕시코는 한국, 미국과 다른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 의원 내각제나 분권형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칠레와 멕시코를 보게 되면 칠레는 이제 중남미 대분육과 마찬가지로 결선 투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제, 정당연합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제는 내용이 절대로 다르다는 겁니다. 멕시코는 이제 그 결선 투표제가 없는 대통령제지만 정당연합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원이 미국은 전혀 없지만 그 한국보다는 훨씬 많다는 거죠. 상원은 30%, 하원은 40%. 이와 같이 미국과 똑같은 대통령제, 그러니까 보수 정당, 보수 양당이 독재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결선 투표가 없는 대통령제, 1인 소선거구제, 정당연합 프로, 비례대표제 제한, 이거는 한국과 미국이 유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구보수 세력을 퇴출하려면 이와 같이 다당제를 만들었는데 그러려면 이제 비례를 확대하고 선거연합이 가능하도록 이중당정과 정당연합을 가능하고 그다음에 정당 요건을 완화를 해야 된다. 정당 요건이 완화돼야지만 그 복수의 정당들이 정당 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합 정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처럼 한 개의 시도에 1,000명씩 해서 5개, 최소 문헌으로만 봐더라도 5,000명이 있어요. 실제로 7, 8,000명이 있어야지만 정당이 가능하다는 거죠. 한국의 이제 정치 지형에서 실질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 세력들을 보게 되면은 진보, 그죠? 그다음에 이제 중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식으로 자유와 시장 경쟁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자본주의 온건 보수가 있고, 그다음에 박근혜를 이어받는 친미 냉전의 수구 보수. 이렇게 독자적인 4개의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당제도나 선거제도는 4개의 세력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2개의 세력만을 보장하는 양당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4개의 세력 중에 진보 세력은 제도 바깥에서 차별받고 있습니다. 자기의 지분을
국회의원에서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온건 보수와 수구 보수는 분화되지 않고 그 안에서 주도권 다툼을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 수구 보수의 주도권에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평화와 통일,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이 수구 보수를 고립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온건 보수가 분화될 수 있는, 독립할 수 있는 다당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제 각 정치 세력이 자신의 지분만큼 권력을 가져가는 완전한 비례대표제겠죠. 다만 이 경우에 이제 유럽에서 보듯이 이제 지나친 군소정당의 난립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예를 들면 5% 이상 얻어야지만 의석을 배분하는 저지선을 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지선을 두는 나라에서도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에서도 대부분의 나라는 이제 신진 세력이나 군소정당에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정당 연합을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정당이 뭐 1%, 공산주의 정당이 1%, 다른 급진정당 1% 이렇게 되면 이런 나라들은 각각의 원내에 지출할 수 없지만 이렇게 1, 2% 되는 정당들이 하나로 합쳐서 정당 연합이 되면 5%가 넘으면 원내에 진출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그런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비례대표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기 어렵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30석이죠. 2024년은 이제 47석으로 됩니다. 다당제를 촉진하는 보완책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현재 소선구제를 궤도로 유지한다면 이중당적이나 정당연합을 허용해서 후보 단일화를 제도하는 거죠. 선거연합을 제도하는 거죠. 그러면 소선거 구제에서도 다당제 효과를 일부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군소정당이 합해서 하나의 후보를 내게 되면 거대 양당에 일정 부분 대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당의 요건을 법으로 엄격하게 정하는데 이거는 정치적 자유를 탄압하는 거죠. 무엇이 정당이라고 국민에게 강요하는 거죠.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정당법이 없습니다. 독일은 이제 나치의 등장을 막기 위해서 정당 탄압이 아니라 정당 보호를 위해서 정당법을 만들었고요. 한국의 정당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정당법은 정당 탄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중선거구제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보듯이 4인 선거구를 하더라도 국민의힘이라든가 민주당이 복수공천, 심지어 3명을 공천하면 실효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선거구제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례제보다는 낙후된 방식이라. 가장 좋은 방식은 이제 그 독일처럼 지역구 선거에서는 이제 명망 있고 능력 있는 후보를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게 하고 그로 생기는 이제 그 불균형성,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이 이제 소선거구제에서는 일치하지 않게 되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당 명부제를 통해서 득표율과 의석률을 유지시키는 독일식 정당 명부제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는 거죠. 또한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기초원 선거까지 다수당이 1번을 항상 가져가죠. 그러니까 묻지마 투표. 무조건 1번만 찍으면 되는 대통령, 국회의원, 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전부 다요. 이건 이제 묻지마 투표를 가능하기 때문에 거대 정당에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호제도는 폐지된다. 프랑스는 이제 각각의 투표용지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후보의 이름과 공약이 적힌 거. 1번은 이제 후보 이름이나 정당의 이름을 쓰도록 하는 겁니다. 문명이 없는 조건에서 우리도 묻지마 투표가 아니라 투표장에서 유권자가 후보나 그 정책을 보고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그렇게 해서 기여제도가 폐지돼야 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민주화 세력이 지금처럼 중도 보수에게 몰표를 주면 수구 보수를 퇴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이다. 착각이라는 거죠. 중도 보수와 수구 보수가 두 당밖에 없는 조건에서 수구 보수를 만약에 퇴출을 한다면 중도 보수 독점 체제가 되는데 국민들이 그런 선택을 할 리가 없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중도 보수나 수구 보수나 번갈아 가면서 한 놈이 못하면 또 다른 놈, 민주당이 못하면 국민의힘 그렇게 해왔죠. 계속해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죠. 무슨 여기가 뭐 일당 독재 체제가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양당제에서는 민주화 세력의 의지와 달리 비판적 지지를 하더라도 수구보수는 결국은 항상 재집권하게 된다. 문제는 이제 민주당과 같은 중도 보수가 속으로는 다당제보다 양당제가 자신의 기득권에 유리하다고 본다는 거죠. 왜? 어차피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지더라도 다음에는 자기네가 승리하기 때문이죠.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사당 체계에서 보면은 중도 보수에 집권할 확률이 사당 체계에서는 25%, 4분의 1이죠. 양당 체계에서는 반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도 보수도 다당제에 대해서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러한 양당 독점 체제는 수구보수나 중도보수 모두 권력을 쉽게 번갈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공생관계가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정치적 단합, 카르텔 체제라고 합니다. 양당은 대부분 유사하나 일부 차이점만을 부각시켜 마치 양당의 교체가 책임 정치에 부합하다는 환상을 유권자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양당제 내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 정리하면 수구보수를 퇴출하려면 양당제가 아니라 다당제, 수구보수가 아니라 온건보수가 집권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정당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